다음 순서로는 문보설 학회원님이 디사이퍼의 사이드 프로젝트인 논세이퍼의 소개와 향후 비전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자 문보설님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사이퍼의 사이드 프로젝트 논세이퍼 팀장 문보설입니다. 저희는 디사이퍼의 사이드 프로젝트로 논문 2학기 동안 블록체인 논문 리뷰와 토론을 주요 활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저희 프로젝트의 동기와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한계점 등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논세이퍼는 논문 리뷰 및 토론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디사이퍼의 사이드 프로젝트로 CS 분야 탑 컨퍼런스 논문을 선정하여 발표 및 토론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발표 영상의 일부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 QR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빠르게 바뀌는 다양한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많은 기회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펌프펀, 하이퍼리퀴드, 버추얼, 정치 관련 민코인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았고 그 속에서 돈을 벌 기회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데 저희는 왜 논문을 읽고 기술에 대해 토론하기로 했을까요? 논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의 발전이 논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확장성을 크게 개선한 수위와 앱토스는 그 핵심 기술이 되는 나왈, 블록 STM 등을 논문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POS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비트코인의 타임스탬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바빌론도 그 핵심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은 논문들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AI 분야에서는 이러한 산업계와 학계의 연계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피인용수 기준 탑 100 내에 드는 AI 논문들이 어떤 기관에서 나왔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위 리딩 오거니제이션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도 AI와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탐구가 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더스트리에서 학계로의 기여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논문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을 평가하는 힘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저마다의 기술적인 장점들을 수치적으로 어필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은 가끔 이론적인 계산에만 의거하거나 제대로 된 벤치마크 및 실험 환경에 대한 공개 없이 제시되곤 합니다. 저희는 이를 구분하고 기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그에 차관한 발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논문 읽기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어떤 블록체인은 스스로를 유일한 서브 세컨드 레이턴시 블록체인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비교에 사용된 환경과 실험 결과를 따져본 결과 레이턴시의 정의를 다르게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성능이 좋지 않은 RPC 노드를 사용하는 등 레이턴시를 공정하게 측정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실험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에는 실제로 레이턴시를 개선하는 논문의 이밸류에이션 파트를 읽어본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논문들이 실험 환경과 방법을 상세히 적어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험 결과의 객관성 및 재현 가능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논문 읽기는 마케팅 문구를 보고 이상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논문 읽기는 중요하지만 막상 논문을 많이 읽겠다고 다짐하면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논문을 고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CS 분야에서는 보통 좋은 학회에 나온 논문이 좋은 논문인데 연구자가 아니라면 좋은 학회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학회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리스트가 나오거나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인용수나 업계에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서 연구자들 사이에 컨센서스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억셈률이나 피인용수 같은 개념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논문을 읽는 데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 블록체인 논문은 여러 학회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탑 학회를 모두 찾아봐야 한다는 불편함 또한 있습니다. 이는 연구자에게도 어려운 문제라 좋은 논문을 모아두는 사이트가 생길 정도이므로 논문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논문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 입장에서도 블록체인을 학술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블록체인 내에서도 분야가 다양하고 블록체인을 주제로 하는 학회들은 대체로 신생학회이다 보니 데이터베이스, 보안, 분산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를 팔로우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수도 적은데 이마저도 여러 분야로 분산되니 실제로는 거의 혼자 연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2024년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나온 졸업 논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단 6개의 논문만 블록체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마저도 암호학, 응용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구자 수가 적다 보니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형성의 기회도 없었고 연구에 필수적인 서로의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피드백하는 과정들이 부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점이 또다시 연구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강력한 연구자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논문 읽기의 중요성, 진입 장벽, 연구자 커뮤니티의 부재 등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저희는 디사이퍼 내에서 논문을 읽고 리뷰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대학원생 중심으로 논문을 선정하고 발표를 피드백하여 논문 읽기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으며 유튜브에 발표 영상을 업로드하고 외부 대학원생을 초청하여 블록체인 연구자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1학기 중반부터 2학기까지 디사이퍼의 사이드 프로젝트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매주 토요일 정규 세션이 끝난 후 온 오프라인으로 논문을 읽고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 및 토론하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2학기 기준으로 활동 인원은 청강생과 발표자 포함 13인이었으며 대학원생 2인, 학생 4인, 현업자 7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논문 읽기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대학원생 2인이 주도하여 추천 학회 및 추천 논문 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참고하여 논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계 동향을 알 수 있는 최근 논문과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과거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퀄리티 컨트롤을 위해 발표 1주 전까지 논문을 선택하고 학회원들의 피드백을 통해 발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발표 이후에는 발표의 퀄리티에 따라 재발표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영상을 녹화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8개의 논문을 리뷰할 수 있었으며 크게 컨센서스와 시큐리티 앤 프라이버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좋은 논문들을 뽑아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컨센서스입니다. 올해 컨센서스 분야에서는 수의의 연구기관인 미스텐랩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루트리스, 미스티세티, 마히마히 등 다양한 논문을 좋은 학회에 퍼블리시하였으며 이는 산업계에서 학계로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논문을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CCS 24년에 게재된 루트리스는 무브 언어의 오브젝트 베이스드 모델을 이용하여 일부 트랜잭션에서 합의 없는 빠른 트랜잭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패스트 패스 방식을 도입하여 디스팅기시드 페이퍼 어워즈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초당 5,000개의 트랜잭션 묶음을 0.5 파이널리티 타임에 처리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스티세티도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올해는 아우토반이나 스트라투스 같이 과거 나왈이 제시한 멤플 운영 방식을 발전시키는 논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스티세티는
서티피케이트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을 탈피하여 커뮤니케이션 레이턴시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 미스티시티는 서티피케이트 대신 대그 구조의 레퍼런스 패턴을 이용하여 충분한 수의 검증자가 블록을 확인했음을 보장합니다. 그 결과 인증서 생성의 1회, 브로드캐스팅의 0.5회가 걸리던 총 1.5회 RTT를 0.5회 RTT로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큐리티 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논문들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지식 증명의 기초 기술인 플롱크에 대한 논문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플롱크는 유니버설 스나크 시스템으로 기존 스나크 시스템들이 서킷별로 별도의 트러스티드 셋업이 필요했던 문제를 개선하여 단 한 번의 트러스티드 셋업으로 모든 서킷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증명의 복잡성과 비용을 낮출 수 있었으며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스나크를 사용하는 프로토콜들이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플롱크는 폴리노미얼 커밋먼트를 통해 회로 내의 연산 과정을 수학적으로 안전하게 커밋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명의 정당성을 확인합니다. 또한 새로운 퍼뮤테이션 아규먼트를 도입하여 회로 내의 변수들이 올바른 순서로 배치되어 있음을 효과적으로 검증합니다. 플롱크 설계는 후속 연구와 기술 개발에 큰 영감을 주었으며 이후 등장한 여러 개선된 제로 놀리지 프루프 시스템들의 기초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S&P 14년에 게재된 제로캐시 논문도 리뷰해 보았습니다. 제로캐시는 기존의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프로토콜입니다. 사용자들이 완전한 익명성을 가지면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제로캐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되어 거래 당사자나 금액 등이 쉽게 추적될 수 있었지만 제로캐시는 GKP, 특히 GK 스나크를 활용하여 거래의 유효성을 증명하면서도 중요한 정보는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로캐시 프로토콜은 커밋먼트와 시리얼 넘버를 통해 거래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로 블록체인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거래 시 각 사용자는 자신의 비밀 정보를 암호화하여 거래에 참여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호화된 커밋먼트는 나중에 GKP를 통해 검증받게 됩니다. 또한 시리얼 넘버를 사용하여 더블 스탠딩 문제를 방지합니다. 제로캐시는 단순히 이론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구현체인 G캐시로 발전하면서 이후 다양한 프라이버시 기반 암호화폐 개발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시큐리티 차원에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바빌론의 핵심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논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논문은 POS 체인의 보안 취약점인 롱레인지 어택, 라이브니스 문제, 그리고 부트스트래핑 문제 등을 외부 신뢰원을 도입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다는 임파시빌리티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외부 신뢰원으로 사용하여 기존의 POS 프로토콜의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바빌론 프로토콜을 제시합니다. 이 바빌론은 POS 체인의 각 에포크마다 마지막 블록의 해시와 다수 밸리데이터의 서명을 체크 포인팅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체크 포인팅 기법을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포스테리어 커럽션 어택이나 데이터 언어베일러빌리티 어택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바빌론 프로토콜은 이론적으로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바빌론 체인 프로젝트로 발전하면서 아직 프로젝트 초기임에도 5.5 빌리언 달러, 약 하나 8조 원 정도의 TVL을 기록하는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간략한 논문 소개를 마치고 앞으로 저희가 발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논세이퍼는 논문을 직접 읽고 또 발표까지 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참여 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13인이라는 많은 수의 학회원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고 그 결과 가장 성공적인 사이드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 덕분에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논세이퍼는 2학기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논세이퍼는 더욱 발전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발전을 위해 지난 학기 동안 논세이퍼를 하며 겪었던 어려움들과 부딪혔던 한계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동기부여의 부족입니다. 기존의 운영 방식은 논세이퍼가 운영되는 한 사이클인 3개월 동안 모든 인원들이 1시간 이상의 논문 발표를 2번 정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방식은 논세이퍼가 매주 운영되기 위해서 정해둔 규칙이었지만 논문을 읽어본 적이 없는 멤버들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직장과 병행하는 학회원의 경우에는 더 부담이 되었으며 동기부여도 부족했습니다. 그로 인해 처음 등록한 멤버들 중 일부는 나가기도 하고 또 일부는 한 번만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현재의 방식은 개개인에게 부담이 되고 동기부여도 부족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모든 멤버들에게 강제되는 부담을 줄이고 각자 원하는 만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식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디사이퍼 학회원으로 참여자가 한정되었고 디사이퍼 내에 대학원생과 같은 연구자가 부족하다 보니 처음 의도하였던 커뮤니티 형성에 실패했습니다. 이 논세이퍼에 참가한 인원들은 연구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논문 읽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한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디사이퍼 내부 인원들로만은 부족하다고 느꼈고 더 넓은 참여자 풀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블록체인 논문들을 발견하고 또 리뷰하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였으나 외부로부터의 관심은 많지 않았습니다. 디사이퍼 멤버들에게 도움이 됐던 만큼 외부에도 해당 활동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인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더 나은 미디어 관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픈된 운영 방식입니다. 더 넓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저희의 활동을 전파하기 위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며 미디어 관리도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제성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때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활동 인원들의 부담감을 줄이려 합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것은 참여율 저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픈된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퀄리티 저하의 문제를 대학원생 연구자 중심의 QC 커미티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 중심으로 발표의 퀄리티를 조절하고 논문 선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러한 커미티가 하나의 연구자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논세이퍼는 지금까지는 디사이퍼 학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규 프로젝트도 아닌 사이드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더 큰 청중을 대상으로 더 좋은 논문을 소개할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여정과 앞으로 남은 길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많은 피드백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논세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논세이퍼의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논세이퍼에 함께 참여하신 학회원분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웹3 생태계에서는 뭐 네트워크 지원이나 보안 취약점 관련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 논문을 읽을 때 이런 점들을 어떻게 좀 찾아보시고 실제 생태계와 어떻게 비교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논문에서 제시한 부분들이 실제 생태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논문들의
그렇게 생태계에 기여한 내용도 적혀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블록체인 논문에서는 특히 뭐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거나 하면 이게 몇 월 며칠에 어떻게 뭐 우리가 컨트리뷰션을 해서 고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 디사이퍼 내에서 또 업계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논문에서도 많이 직접 제시를 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 혹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웹3 생태계에서 굉장히 그런 뭐 보안 취약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업데이트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 논문에서 좀 이전의 논문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좀 고려해서 논문을 읽으시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취약점이나 그런 네트워크에서의 사건 같은 것들은 주로 어떤 큰 사건들은 논문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논문에서는 어떤 근본이 되는 기반 기술을 보통 연구를 하고요. 그런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보통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네. 네, 블록체인 연구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발표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제 생각에는 블록체인 논문이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발표자랑 청중의 백그라운드가 달라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간단히 발표자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논문 세미나를 운영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피드백 중 하나가, 백그라운드가 부족하면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 지식의 차이를 따라잡느라 질문을 많이 하면서 이 발표가 너무 루즈해진다, 이런 피드백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오픈된 형태로 하려고 하는 것도, 오픈되고 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본인이 백그라운드가 있고 관심이 있는 분야의 발표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좀 더 그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발표를 듣고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모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첨언을 하고 싶어서,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학회원들 백그라운드가 많이 달랐고, 근데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희가 좀 컨센서스를 가져갔던 게, 이제 셀프 컨테인드 된 논문, 그러니까 논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하자라고 했어서, 사실 백그라운드가 달랐지만 그게 정말 불가능의 영역은 아니었고 시간이 좀 걸리는 정도의 장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익하게 얻어갈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우선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여쭤볼 게,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그 블록체인 논문이 약간 흩어져 있고 이걸 찾는 것도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쭤볼 게, 어떤 학문 같은 경우에는 각 이제 전공마다 탑저널처럼 이렇게 저널들이 다 있고, 거기에 이제 거기 논문이 어셉되면 어느 정도 그 신뢰를 가지고 가져가는 게 있는데, 블록체인이 아무리 좀 새로운 거긴 하지만 이제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곳인데, 이런 저널이 정말로 없는지, 그리고 그런 게 없는 이유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요. 블록체인을 주제로 하는 뭐 블록체인이라는 학회도 있고, FC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이제 블록체인 분야의 학회 자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좋은 학회라고 하면 좀 역사도 있고 그 전부터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온 이제 학회가 좀 더 이제 좋은 학회고 좀 더 이제 좀 쳐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학회는 그에 비하면 역사가 좀 짧아서 논문을 낼 때 블록체인 학회에 내기보다는 이제
뭐 자기 논문이 걸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뭐 데이터베이스에 걸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데이터베이스 탑학회 내지 블록체인 학회 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학회만 봐서는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고 다른 분야의 탑학회도 같이 찾아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 첨언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저널이나 학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CS 분야는 저널보다는 학회를 위주로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ICBC랑 이제 FC Financial Cryptography 컨퍼런스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학회들은 일반적으로 명성이나 권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활발하게 권위를 쌓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주제가 워낙 좀 넓다 보니까 블록체인 안에서도 보안이랑 암호학, 뭐 컨센서스, 시스템,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많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어떤 논문을 낼 때도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로 내기에는 좀 너무 광범위하고 보통은 어떤 좀 더 작은 주제로 내기 때문에 그런 전통의 학회들에 내는 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고, 이제 아까 마지막에 더 넓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이 연구한 것들을 이제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뭐 발표 언어를 계속 한국어로만 하실 건지 아니면 뭐 영어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한국어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영어로도 넓히려고 안 그래도 되게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후에는 영어로도 같이 발표를 하거나 아티클을 내거나 그럴 예정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프라인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온라인 질문 올라온 게 하나 있어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논문들은 CS에 국한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다른 과에서 발표한 논문들도 다루시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희는 일단은 CS 분야에서 올라온 논문들만 다뤘고, 그 이유는 이제 주축이 돼서 운영하는 대학원생들이 다 컴퓨터공학이나 이런 쪽에 이제 소속이 돼 있어서 그래서 CS 분야만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넓혀보는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해주신 논세이퍼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